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했지만 철저한 대비 덕분에 도내에선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면서 농작물 피해도 컸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까지 북상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을 피해 정박 중이던 1,500톤급 컨테이너선이 강풍에 떠밀려 좌초됐습니다. 다행히 선원들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불법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1월 6일로 확정됐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경남 내륙을 관통해서 동해로 빠져나갔죠. 경남에서만 65명이 숨지거나 다쳤던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와 이동 경로가 비슷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철저했던 대비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마이삭이 통영 앞바다를 지날 무렵 통영 매물도에는 초속 46.6m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도심에선 가로수가 뽑히고 간판과 지붕이 떨어지는가 하면 건물 출입문이 부서지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시 좀 됐어요. 바람이 쫙 왔을 때 보니까 이 막 판넬이 날라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골목으로 피신하고 했는데 지금 막 굉장해요 지금. 벼가 쓰러지고 과일이 떨어지는 등 농경지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태풍 상륙 시점에 대조기가 겹치면서 창원 진해구 용원 어시장과 거제 지세포항 등 해안가 저지대는 바닷물이 넘쳐 침수됐습니다. 고성에선 컨테이너선이 표류해 선원 14명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곳곳에서 정전 피해도 잇따라 10개 시군 21,900여 가구가 어둠 속에서 태풍을 맞았습니다. 2~3시간 전에 좀 정전이 돼가서 지금 모든 우리 냉동식품이나 기타 또 즉석식품 이런 게 지금 다 녹아갖고. 하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몰고 온 강풍과 해일이 해안가를 덮치면서 상가 지하에 있던 18명이 목숨을 잃는 뼈아픈 경험을 한 창원시는 이례적으로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를 내리고 지하 상가의 영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창원 지역 저지대 도로와 지하차도 등 도로 24곳도 저녁 8시부터 전면 통제했습니다. 지난 6월 준공한 마산 서항 배수 펌프장은 침수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배수면이 270mm 이상 상승했고 태풍으로 인해 최대 270mm 이상의 강우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침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도 건물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하는 등 강풍과 폭우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저지대와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 3,258명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거가대교와 사천대교 등 도내 교량 9곳을 일찌감치 통제하면서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태풍 마이삭에 무엇보다 가슴이 아픈 분들은 농민들입니다. 지난번 기록적인 장마에 이어서 이번엔 강풍이 경남을 휩쓸면서 수확이 얼마 남지 않은 과일들이 떨어졌고 수많은 논도 물에 잠겼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그 농가를 다녀왔습니다. 밀양 얼음골의 한 사과밭. 사과나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땅바닥에는 수확을 한두 달여 앞둔 사과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에 사과밭 전체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5년이 된 이 사과나무도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이처럼 뿌리채 뽑혔습니다. 지난해 극성을 부렸던 냉해에 이어 이번 태풍까지 겹치면서 5년 동안 공들였던 사과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의 억장은 무너져 내립니다. 사과 지금 보다시피 지금 과수가 정상적으로 달리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5년 동안 나무를 이거 다 키운 보람이 어제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진주의 배가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배나무밭 곳곳에는 흰 종이에 쌓인 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있어야 할 배들이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우수수 떨어진 겁니다.
태풍이 와서 배가 낙하가 많이 돼가고 근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뭐 내일 모레 또 온다고 하는데 더 걱정이고. 들판의 벼는 옆으로 누워버렸습니다. 밤사이 몰아친 강한 비바람에 수확을 앞둔 벼는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올 한 해 벼농사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아유, 말로 다 못하지요. 송사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가면 속이 이래 터집니다. 이처럼 이번 태풍 마이삭으로 경남에서는 강풍에 벼가 쓰러지거나 낙과가 발생하는 등 농작물 918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태풍 피해의 슬픔도 잠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또 불어닥친다는 소식에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더 깊어져만 갑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육지에 큰 피해를 낸 태풍 마이삭은 바다에서도 그 위력이 컸습니다. 해상에 정박 중이던 1,500톤급 컨테이너선이 강풍에 육지까지 떠밀려 좌초됐지만 배에 타고 있던 사람 모두가 무사히 구조됐는데요. 해상 양식장의 피해는 우려만큼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1,500톤급 컨테이너선의 외국인 선원들이 해경의 도움을 받아 황급히 해안가를 빠져나옵니다. 이 선박은 오늘 새벽 1시쯤 강풍과 높은 파도에 육지로 떠밀려 좌초됐습니다. 중국 선박으로 태풍 마이삭을 피해 고성 인근 진해만에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이었습니다. 당시 진해만엔 초속 26.1m의 강풍과 3.2m의 높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바람은 동풍만 불면은 바람이 좀 세게 들어오는 데입니다. 사고 당시 선박에는 모두 14명의 외국인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비상용 사다리를 통해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선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박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과 같은 해양 오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려했던 양식장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풍이 당초 예상보다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부산 쪽으로 상륙해 양식장이 몰려있는 거제와 통영을 비껴갔습니다. 다만 태풍주의보가 오후까지 계속돼 해상 가두리 양식장 피해는 정확히 집계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어장에 달고 못 나가니까 섬지역도 마찬가지고 어장에 들어가야 그 확인이 가능하죠.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정확한 피해 집계는 2, 3일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이마저도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은 상태라 직접 느껴지는 더위는 덜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9도, 진주는 17도에서 시작하면서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창원, 진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경남 남해안부터 시작돼 오전 중에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와 비교해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18도, 함안은 1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0도, 창녕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6도, 산청은 1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8도, 합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1월 6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어제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이 이른바 댓글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싶다며 일단 재판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까지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김 지사 변호인에게 당부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어제 성명을 내고 전국교직원연합회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위법적인 행정처분을 바로잡은 정의로운 판결이 어제 대법원에서 이뤄졌다며 전교조와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남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도 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경남도민체육대회와 경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경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1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인 창원시와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인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 수년을 건의했고 경상남도와 관계기관은 도민체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 수년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진주시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897억 원 증액한 1조 8,461억 원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889억 원, 저소득층 생활지원의 70억 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의 54억 원 등입니다. 사천시도 320억 원을 증액한 8,092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한국형 전투기 KF-X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개발 성공 우려가 컸던 AESA 레이더-C 제품을 지난달 성공적으로 출고하는 등 KF-X 체계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K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F-X는 내년부터 지상과 비행 시험을 거쳐 2026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고려시대 고승의 실제 모습을 재현한 합천 해인사 건칠 희랑대사 조화상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신라 말에서 고려 초 승려인 희랑대사의 실제 모습을 조각한 조화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 조각이며 10세기 전반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백 년 동안 해인사에 보관된 사실이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에서 문헌 기록과 작품이 모두 남아있는 조사상은 희랑대사 조화상이 유일하며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의 주식거래 열풍이 8월에도 계속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동남권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8월 경부울 지역 주식 투자자의 거래량은 전달보다 4.99% 늘었고 거래 대금은 12.45% 증가했습니다. 주식 거래 대금은 한 달 전보다 2조 3,427억 원이 늘어난 가운데 동남권 상장사 195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50조 3,980억 원으로 전월보다 3조 42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밀양시가 취약계층의 가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올해 7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 2,995가구의 가스시설을 개선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며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무상 교체합니다. 김해 씨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씨는 행정기관 내 회의를 비롯해 부서 간 업무 협의, 직원 교육, 업무 전달 등에도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빅리더 AI 아카데미 프로젝트 경진대회가 어제 통영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13개 팀이 참가해 관광 마케팅과 아동학대, 소상공인 지원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와 통영시, 경남대가 AI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창업교육 모델로 마련한 빅리더 AI 아카데미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통영에서 진행됐습니다. 진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예창작 지원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예인과 시민들에게 창작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진주공예인협회와 함께 진주 목공예 전수관에 조성하는 공예창작지원센터는 오는 11월에 문을 엽니다. 남해군이 국내에서 새로 육종한 마늘 품종의 농가 보급을 위한 시범 재배에 나섭니다. 남해군은 홍산과 단영, 남도 등의 신품종 마늘을 비교 평가할 12,000제곱미터의 시범 재배지를 조성해 품종의 특성을 파악하고 상품 가능성을 평가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